여러분, 말벅지를 만들고 싶어서 스쿼트를 죽어라 했지만 하체는커녕 무릎 부상과 허리 부상 때문에 힘들기만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5가지 하체 운동을 해보세요. 스쿼트 없이도 말벅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쿼트는 하체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 상체 근육까지 다 쓰는 복합 관절 운동으로 최고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어려운 운동이죠. 특히나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 허리가 약하신 분들, 고관절이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이 섣불리 스쿼트를 시작했다가는 허리 부상 또는 무릎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또한 스쿼트는 중량을 쳐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자세도 완전히 익히기 전에 과도한 중량으로 스쿼트를 진행하다가 요추에 압박이 가해져 통증을 유발하기 일쑤입니다. 저 또한 운동을 오래 했지만 스쿼트는 여전히 어려운 운동 중 하나로 하면 할수록 허리와 무릎이 아파와서 자연스레 다른 대체 운동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스쿼트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체를 못 키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운동 수행 능력 향상보다는 안전하고 빠르게 좀 더 효과적으로 하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해주는 5가지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머신과 덤벨 위주의 운동으로 헬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스쿼트보다 안전하게 하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따라해보세요. 앞으로 소개해드릴 5가지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아이유 다리 탈출 가능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 주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체 운동 전 무릎을 예열시키기 좋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적은 중량으로도 앞벅지, 즉 대퇴사두에 집중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바지를 입었을 때 갈라지는 앞벅지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수 중의 필수인 운동입니다. 실제로 레그 익스텐션과 스쿼트 운동 시 하지근의 근조도 비교 분석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대퇴사두를 구성하는 외측 강근, 내측 강근, 대퇴직근의 신전 굴곡 구간에서의 근전도치 값이 스쿼트보다 레그 익스텐션에서 더 높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레그 익스텐션이 대퇴사두를 발달시키기에 효율적인 운동이며 실질적인 허벅지 둘레도 증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의 무릎 관절을 레그 익스텐션 머신의 축과 일직선으로 맞춥니다. 단순 관절 운동 머신들은 사용하는 관절의 포인트를 머신의 축과 일직선상에 맞출 수 있도록 해당 기구의 축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등받이를 조절하여 엉덩이가 안 뜨게 맞추어 주시고 발 패드는 발목 위에 올라오도록 길이를 조정해 줍니다. 시작 전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몸을 딱 맞게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익스텐션을 하는 이유가 대퇴사두만을 공략하기 위함인데 다른 부위가 흔들려 버리면 자극이 딴 곳으로 새어 온전히 대퇴사두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쭉 밀어서 차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수행해 줍니다. 이때 차올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여 패드가 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중량을 컨트롤하면서 패드가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천천히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팁이 있다면 최고점에서 의자와 허벅지 사이에 공간이 살짝 생길 정도로 허벅지를 더 들어준다면 상부 근육인 대퇴직근까지 수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20회 가능한 무게로 4에서 5세트를 천천히 진행해 줍니다. 두 번째 운동은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익스텐션에서 부족했던 중량을 채워줄 수 있는 운동으로 역시나 대퇴사두를 주 타겟으로 수행합니다. 스쿼트 시 중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레그 프레스의 경우 스쿼트보다 안전하게 중량을 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논문에 따르면 레그 프레스의 경우 척추 기립근이 운동기구에 닿아 있어 기구로부터 받는 중량이 하지근과 척추 기립근, 대둔근에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스쿼트보다 낮은 근육 활동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스쿼트에 비해 허리에 부담을 줄이면서 중량을 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먼저 고관절과 엉덩이가 뜨지 않게 등받이를 조절하여 앉은 후 다리를 올려 발바닥을 패드에 접지시켜줍니다. 이때 발바닥이 뜨지 않게 접지를 잘해주고 발바닥의 넓이는 고관절보다 살짝 넓게 벌려주고 발끝을 살짝 틀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발의 높이는 패드의 중간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가고 아래로 갈수록 대퇴사두에 자극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이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고관절을 최대한 접을 수 있는 발의 높이로 정해줍니다. 마치 풀스쿼트를 할 때처럼 최대한 깊게 내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려갈 때도 엉덩이와 등의 아랫부분이 뜨지 않고 평평하게 유지되면서 등받이에 붙어 있어야 허리에 부담을 안 주면서 깊은 가동 범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펼 때 100%다 펴지 말고 90% 정도만 펴주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레그 프레스는 15회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 2세트 진행 후 증량하면서 12회에서 15회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를 더 진행해 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레그 컬입니다. 레그 컬은 무릎을 굽혀주면서 햄스트링 근육을 사용하는 단순 관절 운동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그 프레스의 경우에도 발의 위치를 패드 위쪽으로 두어 햄스트링 근육을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떨어집니다. 근전도 연구 결과에서도 스쿼트에 비해 활성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햄스트링 근육만을 타겟할 수 있는 레그컬과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로 조져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레그컬도 본인의 무릎 관절과 머신의 축을 일직선상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아마 무릎 바로 위쪽이 패드의 끝나는 부분에 딱 붙어질 것입니다. 이후 발목 패드의 길이를 조절하여 발목 위에 걸쳐지도록 하고 엉덩이와 상체를 고정할 수 있게 허리를 고정점으로 삼아 골반을 패드에 딱 고정시켜줍니다. 동작 진행 시 천천히 진행하여 햄스트링 근육에 무게감이 실리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수축 시 패드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로 수축한 후 90% 정도만 무릎을 펴주어 긴장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레그컬은 무겁지 않게 15에서 20회 가능한 무게로 4세트를 진행해 줍니다. 네 번째 운동은 덤벨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는 달리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고관절만을 사용함으로써 몸통을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이 동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근육은 어디일까요? 바로 햄스트링 근육과 둔근입니다. 햄스트링은 엉덩이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발달이 좋은 경우에는 힙의 발달 또한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키우고 싶은 여성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의 넓이를 상체를 숙였을 때 몸통이 살짝 들어갈 정도의 넓이로 잡아주고 발바닥 접지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접어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을 최대한 굽히지 않고 종아리가 수직선상보다 앞으로 오지 않게 해주면서 고관절을 접어줘야지만 햄스트링과 둔근으로 자극을 먹일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허리는 말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들어 허리와 등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가 줍니다. 가동 범위는 본인의 무릎이 접히지 않도록 유연석이 허락하는 최대의 지점까지 내려간 후 일어날 때는 완전히 서지 말고 햄스트링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와 줍니다. 유연성이 허락하지 않는데 억지로 내려버리게 된다면 보상작용으로 허리와 무릎이 굽혀지게 되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덤벨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는 15에서 20회 가능한 중량으로 2세트 진행 후 10회에서 12회 가능한 무게로 3세트를 진행해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힙 스러스트 머신입니다. 대퇴사두와 햄스트링 근육을 썼다면 이젠 엉덩이 근육을 키울 차례입니다. 힙 스러스트는 다른 힙 운동에 비해 엉덩이의 볼륨과 근력을 키우기에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엉덩이 운동들은 단순 관절 운동으로 하나의 관절만을 사용하여 운동하기 때문에 중량을 못 다루지만 힙 스러스트의 경우에는 스쿼트나 런지와 같이 복합 관절 운동으로 고중량을 다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쿼트나 런지와 같이 허벅지 근육의 개입을 크게 하지 않고 엉덩이를 타겟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쿼트와 힙 스러스트의 후방 근육 활성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힙 스러스트에서의 활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엉덩이 운동 시 허벅지 개입이 크지 않게 고중량을 다룰 수 있다? 그야말로 최고의 엉덩이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늘 높이 치솟은 엉덩이는 남녀노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근육입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은 하체와 더불어 큰 근육 중의 하나로 24시간 가동하는 공장과 같아 열량을 많이 소모시켜 다이어트에 좋으며 하체 운동 시 오는 무릎 통증이나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힙스러스트 머신은 먼저 패드에 앉은 다음 벨트가 자신의 골반 위치에 오도록 해서 메어줍니다. 이때 벨트를 몸에 딱 맞게 꽉 조여줍니다. 그래야 동작 진행 시 허리가 패드에서 뜨지 않습니다. 다리 넓이는 스쿼트 할 때 편한 넓이로 잡아주시고 손은 깍지를 껴서 가볍게 머리 뒤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밀어 올리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밀어 올릴 때 무게를 허리로 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슴을 열고 골반을 후방경사 방향으로 당겨준다 생각하며 들어 올려주고 내릴 때는 골반이 정방경사 되면서 내려줍니다. 즉 골반이 전방경사에서 후방경사로 와주면서 엉덩이가 수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반을 써주지 않고 허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 엉덩이는 수축이 안되고 허리에 부담만 갈 뿐입니다. 내려갔다가 골반이 당겨주고 내려갔다가 골반이 당겨주고 하면서 엉덩이의 수축감을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밀어 올릴 때 발 뒤꿈치에 힘을 주면 좀 더 엉덩이가 타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차 무게를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12에서 15회 가능한 무게로 4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당장 루틴에 추가해보세요. 효과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스쿼트 없이 하체를 만들 수 있는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운동 루틴만 열심히 한다면 스쿼트를 제대로 못하면서 중량만 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하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쿼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통해 강한 말벅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